카이젠 부동산 연구소 입찰대행 10만원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입찰대행만 의뢰하시는 경우 추가 성공보수 없이 10만원에 진행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그 외에 추가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광교마을 45단지 용인 수지에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상현역 아주 근접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정보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 수지 상현동 1113이고요. 세대는 672세대, 총 7개 동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4년 1월이었습니다. 건설사는 양호종합건설, 동우건설산업, 그리고 난방은 지역난방, 열병합 방식입니다. 총 주타 대수는 1084대, 세대당 1.61대 정도 되고요. 용적률은 151%, 건폐율은 10%였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평면도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3룸이고요. 양창형이죠. 그런 형태고 면적은 32평형 정도 되는데 실평수는 전용 면적이 25평쯤 되고요. 감정가 말씀드리면 토지 부분이 약 71제곱미터 정도 5억 7천만 원이고요. 건물 부분도 같은 금액인데요. 25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 감정가는 11억 4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매각기일 내용 말씀드리면요. 2023년 4월 21일에 감정가 그대로 진행돼서 유찰되었고요. 다음 경매는 이 영상 제작 기준으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7억 9,800만 원의 최저 매각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5월 25일에. 그리고 6월 28일에 유찰이 된다면 2차에서 세 번째는 최저 매각가 5억 5,800만 원 정도에 예정되어 있고요. 6월 28일. 그리고 8월 17일에 여기서 유찰이 된다면 약 3억 9천만 원 정도의 최저 매각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에 꼭 재확인 부탁드리고요. 경매는 임의경매 형태로 청구된 건입니다. 점유 및 임대차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황조사 기준으로 폐문부재로 점유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면 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시세 정보 좀 말씀드릴 건데요. 특이한 점이 요 평형으로 된 이 아파트 내에서 동일한 평형의 실거래가나 매매가가 거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아파트에 유사 다른 평형,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로 대체를 했고요. 총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일단 1번 데이터, 1번 유형입니다. 여기 아마 A형이라고 되어 있는 평형일 건데요. 이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지금 물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의 대충 상한가가 약 11억 5천만 원 좀 되고요. 하한가는 8억 8천만 원 정도 매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거래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22년도 그 1번 A형 기준으로는 22년도 이후에는 거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22년 5월이 최근인데요. 10억 4천 그리고 2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좀 가격이 좋을 때였죠. 그래서 21년도 5월 10억 초반 정도 그리고 최근이 22년 5월이었는데 10억 4천 정도였습니다. 요건 A형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유형이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다른 유형도 또 가져왔어요. 동일한 유형이 아니라 역시 A형이 아니라 이건 E형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실거래가 기록과 매물 기록을 가져왔는데 데이터가 역시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매물 데이터는 없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 21년도 5월쯤 6월이네요. 5월 6월쯤에 최근 실거래가인데 보시면 역시 비슷하게 10억 그리고 9억대도 있고요. 9억 후반도 보통 10억 근처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물론 중간에 8억 5천짜리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다른 거와는 거래가가 차이가 있어서 요거는 사연이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전세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세는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A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형은 역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내용을 이쪽 최근으로 주로 보면 23년 3월에 5억 그리고 4억 9천 정도 있죠. 22년 10월에는 5억 5천도 있었고요. 7월은 오히려 더 높죠. 6억대에서 22년 초반, 중반 그리고 21년 후반까지도 6억대까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임대 수익성 분석을 살짝 해볼 건데요. 1번 데이터 기준으로 A형이죠. 다른 유형입니다. 거의 동일한 평형이긴 해요. 동일한 아파트에. 가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기예금금리 5% 가정이고요. 세금, 경매비용, 부가, 기타 비용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월세 임대 수익만 고려할 겁니다. 원래 KB 시세 같은 경우 제가 있으면 가져와서 참고를 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없는 단지예요. 그래서 단순 평균치로 제가 기준을 잡을 거고요. 최근 월세 실거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2월에 있고요. 1월 그리고 22년 12월에 비교적 그래도 최근 데이터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순 평균으로 제가 기준가를 잡을 거고요. 데이터가 좀 적어서 다른 유형, 다른 평형대의 평은 같습니다. 근데 유형이 다른 거죠. 평형이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가정은 같고요. 역시 데이터가 KB부동산에 없습니다. 매물이 올라온 게.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월세 실거래가만 가지고 제가 단순 평균할 거고요. 그래서 앞에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를 단순 평균하면 분석 기준은 보증금 2억 1천만 원 그리고 월차임이죠. 97만 원으로 단순 평균을 잡고 제가 임대 수익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계산해 볼 건데요. 앞선 가정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분석 기준 앞에서 계산한 기준값입니다. 가져와서 보면 먼저 주의 말씀드릴게요. 보수적인 가정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계산 방법, 제한적인 가정화에서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분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한번 봐주시고요. 케이스 1은 9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연 임대 수익은 보증금과 월세 수익을 통해서 나온 총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연 임대 수익률은 약 2.46%, 9억 원으로 매수할 때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낙찰을 8억 원에 할 경우에는 약 2.77%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을 7억 원, 그러니까 7억 원에 낙찰 받게 되면 연 임대 수익은 3.16%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정기예금금리 가정에 비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연 임대 수익이 낮죠. 그거는 제가 굉장히 제한되고 보수적인 가정화에서 월세 수익만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임대 수익성 말고 매도할 때의 수익성도 문의가 종종 꽤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전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도 같은 경우에 수익성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좀 많이 하고 모형을 단순화해야지만 계산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주택자 가정할 거고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하는 진짜 2주택자를 가정할 거고요. 그리고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세만을 고려할 겁니다. 경매에 따른 수수료, 중간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나 필요 경비 공제받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보유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모형을 단순하기 위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대상이 아님을 가정할 거고요. 양도세 그래서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과세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할 거예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년 후에 매도 추정할 거고요. 매도를 얼마나 할지를 제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 3개년 실거래가를 최근 연저부터 가중평균에서 잡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주의드립니다. 굉장히 제한된 가정화에서 제가 모형을 짠 거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수치를 제시해 드릴 거라서 정확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과는 크게 다를 수 있고요. 참고로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거는 매도값 10억 1천만 원의 매도 추정치를 잡을 거고요. 각 케이스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낙찰을 9억 원에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2년 후에 매도할 때 시세 차익은 단순 계산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취득할 때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양도세로 약 2,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후로 실차익은 5,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8억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 시세 차익은 2억 1천만 원이겠죠. 취득세는 좀 싸게 받으니까요. 조금 더 낮습니다. 2억 1천만 원쯤 되고요.
양도세는 이 경우에 6,500만 원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후 차익은 1억 2,400만 원쯤 된다고 추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7억 원의 낙찰을 받는 경우입니다. 시세 차익은 3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취득세는 1,300만 원으로 아무래도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취득세는 얕지만 양도세가 많겠죠. 대신에 차익이 많기 때문에 약 1억 1천만 원. 세후 차익은 그럼 1억 8,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 뒤에는 저희 입찰 대행이랑 컨설팅 관련해서 안내 영상 이어지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법원 경매 입찰 대행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가입한 법원 경매 등록 업체입니다. 입찰 대행 서비스는 입찰을 대행해드리거나 동행해서 입찰 과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물건 정보를 확인해 확인 설명서를 제공하고 권리 분석, 입찰가 분석, 그리고 입찰가를 제안하는 서비스입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입찰하실 물건을 선택해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해 주시고 대면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인수해 입찰을 진행하고요. 낙찰된 경우 영수증을 전달해 드리고 낙찰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추가로 낙찰 후에 명도 진행을 원하시면 점유자와 접촉 및 협의를 대행해 드리는데요. 네이버 엑스퍼트, 카카오 채널톡, 유선 전화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담해 보시죠.